창의성이란 당연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창의성이 있다면 왜 고등학생이시죠? 안녕하세요. 입시에 대한 만 가지 이야기 UOS 입시 만담의 이석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정보로 가득한 이야기 UOS 입시 만담의 조경현입니다.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 되게 많이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바로 창의성, 창의력, 창의적인 사고, 즉 창의성에 대한 말인데요. 제가 모집 요강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읽어볼게요. 경제학부 잠재 역량에 창의성이 뛰어나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경영학부도 잠재 역량에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안 제시, 그리고 전자전기 컴퓨터 공학부도 잠재 역량에 창의적인 사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시 말해 대학에서 굉장히 강조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창의성이 뭐길래 그렇게 강조를 할까? 오늘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창의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면 창의성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창의성의 사전적 정의는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입니다. 자, 새로운 거라. 그게 그러면 무조건 새로운 것만 다 창의적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학생이 광화문 광장에서 발가벗고 춤을 추고 있어요. 새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창의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창의적이라서 뉴스에 나온 게 아니라 제정신이 아니라서 뉴스에 나왔을 겁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남들이 안 하는 거, 새로운 것이면 모든 게 창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약간 좀 극단적인 예를 든 건데요. 그러면 창의적이려면 새로운 것에서 뭐가 더 필요할까요? 한 가지 특성이 더 있어야 되는데요. 사회와 인류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이로운 것이어야지 그것이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롭다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추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롭다는 것도 상대적인 개념이라 각각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문학에서의 창의성, 공학에서의 창의성, 예술에서의 창의성, 이 각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글을 적을 때 창작을 할 때의 창의성과 로봇 팔을 개발할 때의 창의성, 그림을 그리는 창의성, 사실은 각각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의 관점에서 이 말을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이 창의성을 요구하는 공과대학에 진학을 하려고 할 때 저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니까 혹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니까 창의성이 높으니 뽑아주세요 라고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저희도 그 학과 그 분과에 맞는 창의성을 평가할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창의성을 어필하셔야 맞는 거죠. 창의성, 대안 등을 요구한다라고 하면은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요구하는 창의성이 과연 고교 수준을 뛰어넘은 전문가적인 수준의 창의성을 요구할까요? 아이고, 그런 창의성을 절대 바라지 않죠. 네, 그런 창의성이 있다면 왜 고등학생이시죠? 네. 그렇죠. 아마 진짜 이미 그 분야의 전문가로 어느 대학 박사가 됐을 거예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라는 거를 감안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교육 과정 내에서 창의성을 찾는다는 거를 항상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 수준에 또는 박사 수준에 엄청난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창의성이란 당연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름대로 고등학생이 쌓아 올린 지식이 있을 거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방식으로 한 단계를 더 쌓아 올리는 것도 충분히 고등학교 수준에서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 명의 학생을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어떤 학생은 유튜브에서 전문가가 말한 방송을 보고 그걸 그대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합니다. 어떤 학생은 유튜브에서 전문가가 말한 거를 보고 그거를 자기식으로 재해석해서 혹시 이거 말고 내가 더 알아봐야 할 게 없는지를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고 체화시켜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해요. 저는 당연히 둘 중에 뒤에 있는 학생이 훨씬 더 창의적이라고 평가할 겁니다. 그렇죠. 누구라도 더 후자가 더 창의적이라고 할 거예요. 아이작 뉴턴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 남들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궁금해가지고 한번 진짜 뉴턴이 한 말인지 찾아봤어요. 이런 식으로 팩트체크도 어떻게 보면 나의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창의성의 발현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찾아보니까 이건 여담인데 뉴턴이 했던 말인 건 맞는데 다만 그때 이미 공공연하게 유명했던 말이라서 뉴턴이 한 말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팩트체크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또한 하나의 내가 지식을 쌓아 나간 거니까 창의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고등학생 수준에서요. 창의성이란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보는 게 창의성의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뉴턴 얘기를 했으니까 더 나가자면 예를 들어서 뭐 사과나무 일화는 진짜 있던 일일까? 아니면은 그 일화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팩트 체크를 해보는 것도 나의 창의력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아예 기반도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들어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선악들이 쌓아놓은 이런 기반 안에서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더 쌓아놓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은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고등학생 수준에서. 물론이죠. 네. 창의력이 새로운 것이라고 부담 갖지 말고 먼저 관심 있는 분야의 지식들을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창의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